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빈드림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첫걸음은 이곳 보성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나가 다 한다면 나는 안 했을 거예요.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전남 보성의 맑은 하늘 아래 낙죽장 김기찬 선생의 전시실 겸 작업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연을 인연으로 만들어 온 곳이 선생의 삶이었는데요. 우연한 계기에 낙죽을 배우게 됐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평생을 바치게 됐죠. 몇 해 전엔 작업실에 불에 타는 아픔을 겪었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장소로 보성을 선택. 7년째 이곳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낙죽이란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예술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낙죽은 그 대나무에 문양을 새기는 기술을 낙죽이랍니다. 네. 지질낙자, 대나무 죽자 네. 이렇게 써서 낙죽이라고 그러는데 이 낙죽 자체가 공예품은 아니고 낙죽은 그 공예품의 치장 기술입니다. 네. 예. 그 처음에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묘하게 인연이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담양에 가서 그 한번 낙죽을 배워보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남의 말을 참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그림 공부하다가 가서 보니까 실제로 좀 열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분야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좀 그때 당시에 명예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서부터 인간문화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이렇게 꼽아보니까 앞으로 25년을 열심히 해야 그때 가서 될까 말까였어요. 네. 그런데도 저는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지금까지도 30-40년이 되도록 내가 왜 낙죽을 했을까라고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네. 나는 이거를 천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낙죽은 선생에게 우연처럼 다가왔고 그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었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였던 두 분의 스승에게서 낙죽의 기본부터 배웠고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는 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달궈진 숯과 인두 그리고 대나무만 있으면 낙을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가부자를 틀고 앉아 호흡을 고르면 마음의 준비도 끝나죠. 언뜻 단순해 보이는 낙죽은 그러나 타이밍의 예술이며 지극한 인내의 결정체. 인두가 달궈졌을 때와 식었을 때 인두와 대나무가 맞닿는 가계 정도에 따라 미세한 선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로 정신을 집중해야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적당한 온도를 직감해 최대한 빨리 낙을 놓는 것이 낙죽장의 기술이죠.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대나무를 특별히 달아야 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나무의 사주를 봅니다. 평범한 대나무가 아니에요. 무언가 이상해야 됩니다. 저는 겨울이 되면 운동 삼아서 네. 배낭 하나 미고 골짜기를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어려움이 큰 것. 네. 예를 들어서 바위돌이 이렇게 누른 거예요. 이 경우는 네네네. 대나무 뿌리 앞에서 네. 바위돌이 눌러가지고 이게 납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요거 자체는 변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품에서 평범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작품이라는 건 무언가 평범치 않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특이한 거를 찾는 거죠. 작품 직접 작업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물론 작품마다 다르겠지만. 예. 근데 이제 그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꼬집어서 뭐 이렇게 요거는 얼만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대개 한 작품 하는데 간단한 거는 한 3, 4일 정도면 맞춰집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작가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그냥 그 생활용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미술품으로 완성도를 높여서 그렇게 끝을 하게 되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만족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만족해야 이것이 맞춰지니까 마음에 안 들으면 다시 하고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하고 그러니까 시간은 좀 넉넉하게 갖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고요함 속에 영혼을 새기는 것이 낙죽의 매력. 불의 지진 자국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면적인 낙죽을 넘어 낙죽장 김기찬만의 예술을 창조해가고 있는데요. 조형물을 만들어 낙을 놓기도 하고 스스로 지은 시를 새겨 시화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택했기에 누구도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를 움직였죠. 낙죽을 박제된 전통이 아닌 현대에 소용되는 예술로 만들고 싶은 바람 또한 선생을 이끌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 30년 40년 계속 그 하셨는데 항상 이런 스타일로 하셨습니까? 송광사 시절에는 주로 그 생활적인 것, 그냥 일반 그냥 연희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그 실용주의, 네. 예, 그런 쪽에 그 실용 공예품 낙죽을 주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모든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물질적인 것보다는 다 없어졌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은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전환이 되니까 그 정신적인 마인드로. 네.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고도 네. 그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안정된다든지 그러면은 더욱 좋겠다. 내 마음이 변한 만큼 상대방 마음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줬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네. 예,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글을 짓고 쓰고 그리고 만들고 하는 작업이 이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기에 도전하는 이 또한 드문이기래 김기찬 선생의 아들 승혁 씨가 당당히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그는 현재 낙죽의 기본이 되는 서예와 한국화를 배우며 아버지로부터 낙죽의 실전을 익히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아버지의 삶은 낙죽이 사라지는 문화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에게 심어줬죠. 기꺼이 대를 잇겠다는 아들이 아버지는 더없이 든든하고 기특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아들 옆에서 일 작업하시는데 도와주는 거 굉장히 뿌듯하시겠습니다. 많이 든든합니다. 어려운 일 많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낙죽하고 작품하고 마무리인데 준비서부터가 하는 일이 많죠. 예, 이제 또 많이 배우셔야 되는 거. 어떻게 그렇게 아버님의 일을 따라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쪽으로 취미를 갖게 하려고 활이나 그런 걸 같이 만들어가지고 같이 놀아주셨어요. 오,
그게 이제 흥미를 갖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둘이서 부자 간에 아주 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을 제일 어려워해요. 어? 그냥 꾸준히 흥미를 안 놓치고 이 일을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덜 부딪히려고 애쓰죠. 부모 입장에서. 억지로 잡아끌지 않아도 자연스레 아버지의 길을 걷게 된 아들처럼 우리네 조상들의 삶에서 낙죽은 기품 있는 문화였고 자연스럽게 접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빠르고 편한 것만이 대우받는 시절이 됐지만 그럼에도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는 우리만의 문화 낙죽. 오롯이 지켜내려는 노력이 있고 지극히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한 낙죽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전통일 것입니다. 아버지이자 스승의 진정성인 아들에게로 제자에게로 이어지는 한 말이죠. 앞으로 작품 생활 더 많이 오래 하실 겁니까? 아 그것이 다 제 평생 할 일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앞으로의 선생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와서 계시면 미술관 열고 쭉 4번의 그 개인 발표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작품 세계는 충분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고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후진 양성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작품도 해나갈 겁니다. 네. 순간의 예술인 동시에 영혼을 갈구하는 낙죽. 뜨거운 인도와 차가운 대나무가 이루는 조화 속에서 선생의 예술은 피어나고 무르익고 영원으로 남을 겁니다.